안녕하세요. 3대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좀 멘트가 길어져서 빨리 안 외워지네요. 오늘 이 본문들을 가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 다녀와서 크라이오 시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제가 마음 좀 편하고, 네, 좋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드렸더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정말 우리 사기 암환우들 심정은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그래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니까 일일이 응대하기가 어렵고 전화를 못 받은 전화가 뭐 엄청 많이 쌓이네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매주 토요일에 저희 그 중랑구에 있는 사무실에 그 암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오후 2시부터 거의 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로 오시면 제가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또 단체로 질문 답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일이 개인 전화를 제가 받기가 정말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지혜와 성실이라고 제 닉네임을 치면 제 블로그가 뜹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메뉴에 공지가 있어요. 그 본문 상단에 거기에 공지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 저희 그 사무실의 위치하고 약도가 나오니까 그 길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하고 오셔도 이제 워낙 그 의자도 있지만 바닥이 따뜻한 온돌방이기 때문에 뭐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하니까 오셔서 좀 궁금증을 단체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암 환자의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참 제가 참 부지런한가 봐요. 제가 가만히 놀고 있는 걸 저 자신이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번도 가만히, 그냥 살림만 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의식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굉장히 퇴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이나 공부나 어떤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한 평생은 어쩌면 돈을 쓰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돈을 우리가 벌지 못하는 노년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먹어야 살고 노년기에는 또 뭐 병원 갈 일이 많죠. 그럼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또 돈을 쓰게 되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쓰는 활동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수렵 채집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 산골에서 자급자족 정말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휴대폰도 없고 전기도 안 쓰고 거의 원시적인 그 삶을 산다면 돈 들 일이 없지만 우리는 개인별 휴대폰 다 갖고 있죠. 매달 나가야 되는 돈 이런 게 다 정말 그게 돈을 쓰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오늘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파일을 우리 아들한테 보내줍니다. 지금 찍는 건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파일을 보내면 우리 아들이 다 편집을 해서 올려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아들이 해외 출장이 이제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제가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관리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댓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직접 달지만 우리 아들은 지 핸드폰에 댓글이 딱 올라오면 바로 이게 푸시가 오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댓글은 엄마가 보기 전에 싹싹 지워버린대요. 감춰버린대요, 이게.
노출을 안 시키면 댓글 다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댓글은 노출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다음에 댓글을 써도 본인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추는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최근에 너무 바빠서 이걸 이제 좀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달려고 이걸 열어보니까 참 어이없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신병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라는 과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가정교육이나 주변에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자랐거나, 그리고 온전하고 안정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기분 나빴던 이게 댓글 중에 이 아줌마가 암 환자다 하면서 사기암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장사해 먹더라. 어떻게 사기암 환자가 저렇게 차분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뭐 주고받고 하면서 막 맞장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먼저 봤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벌써 싹 지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직접 사기암에 걸려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줬어요. 숨길 줄을 모르고,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암 환자의 삶에 경제활동, 돈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제 암 환자가 심각하면 경제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희생을 당합니다. 돈을 벌어서 그 다 암 환자한테 그 뒷돈을 대줘야 되죠. 암 환자의 그 병 치료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요. 또 뭐 가족, 남편이나,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살던 사람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혼하고 혼자 돼서 암에 걸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독신인 사람들도 암에 걸리니까 벌어놓은 돈 다 쓰게 되고 너무 마음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많이 받는다. 저 역시도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게 참 사람의 우리 인생에서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정말 화재 사건을 겪고 제가 아들이 아파서 수술도 하고 이 병원비를 카드로 돌려 막으면서 혼자 가슴을 졸이면서 막 정말 이런 제가 1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10년 동안 그런 이렇게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굉장히 뭐 파산을 하고 하면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의 이 파란만장한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지금은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다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10년 동안 저는 이미 사기암 환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둥바둥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게 결국은 병을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암 환자라고 해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움직여야, 내가 움직이면서 빨리 좋아져야 가족들한테 피해도 덜 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암 환자한테는. 정말 암에 걸려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이 암 환자가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지. 그래서 완치가 되면 그런 일이 없지만 참 암 환자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재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이라는 걸 아예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암 환자라고 모든 걸 놓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야. 저는 저 스스로에게 체면을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누워있지 않은데,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뭐, 암 환자라고? 암 환자면 뭐,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체면을 계속 걸면서 건강한 사람인 척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하니까, 그렇게 오해도 할 수도 있겠죠. 뭐, 암 환자도 아니면서 저렇게 암 환자인 척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오해를 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암 환자이면서도 암 환자인 척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경제활동을 암 환자일수록 경제활동이나 뭐 취미활동이든 뭔가가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활동이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내 가치를, 내 생산성하고 많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억을 번다. 뭐 엄청 뭐 이렇게 발명가 뭐 이런 저기를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1억을 번다. 그러면 보험,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이 적용이 돼도 엄청 높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 수입하고 이 사람의 그 목숨하고. 그런 만큼 우리는 내가 벌고 있는 이게 지금 상황, 수입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도 가치를 자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경제적인 활동으로서 중요하지만 돈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수분처럼 뭔가 어딘가에서 돈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 환자의 그 실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든 정신적이든.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제가 암 치유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 이 암 치유에 대한 그 노하우를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남긴다면 나처럼 암에 걸려서 막막한 사람들한테 내가 죽어도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유튜브에도 올렸고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 자연치유의 정보에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구독자가 엄청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또 거기에는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 또 광고도 달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광고료를 벌어서 또 사무실 유지비도 쓰고 그래서 작든 크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저도 암 치유에 쓸 돈이 필요하죠. 병원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사실은 병원비는 뭐 5% 중증 환자 등록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숲속 고요마을이라는 여기 이제 자연치유센터도 한 달에 저는 이제 뭐 무료로 제공을 받고 여기서 아마누님들 상담도 좀 해드리고 뭐 가끔 건강 강의도 하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돈,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뭐 그것만 쓰나요? 또 좋다는 식품 사 먹죠. 비타민C 맞죠? 저는 비타민C를 한 주에 3번을 맞아보니까 한 달에 거의 9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실비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요즘 좀 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C를
거나 또 좋다는 치유법을 배우러 가기도 해야 되고 뭐 좋다는 식품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암 환자는 완치가 될 때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관해가 완치라고는 안 해도 관해가 되면 내 생활의 패턴을 상당히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건강하게 하려는 그게 이제 몸에 딱 습관화되면 암이 쉽게 안 자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려만 놓으면 그래서 저는 암환우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다는 분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으면 어떤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막 엄청 심하고 환경이 무슨 화공약품을 취급한다든가 그런 데는 저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환경도 고려해 가면서 뭐 파트타임 뭐 식당 같은데 뭐 여자들은 참 파트타임 일할 때 엄청 많습니다. 방과 후에 또 아이들이 또 집에 오면 엄마가 올 때까지만 잠깐 보살펴주는 파트타임도 있고요. 그런 파트타임이 많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저는 암 환자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사람에게 활력을 넣어주고 내가 사기암 환자라는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게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암 환자인지 뭐 정상인지. 그리고 우리 어디 길에 나가 보세요. 누가 암 환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암 환자인지 뭐 다 건강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 생활에 특히 암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인 치유에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일이 뭐 전혀 없고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럼 못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이미 다 잡았고 또 뭐 겉에서 보기엔 멀쩡하니까 일을 해도 되죠.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돈 하면서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장사에 먹는다고 이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제가, 돈이라는 건 내 수중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저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멋진 바바리 코트가 사고 싶다. 그럼 그걸 사야 최선이겠죠.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게 또 최선일 겁니다. 그 돈의 가치가. 저는 비교적 아끼는 편이에요. 그렇게 뭐 펑펑 쓰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몇 달 전에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건강이 무너진다고 전화가 왔어요. 속상해 하면서. 그분은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가 그 대기업에서 납품을 다른 데로 딱 옮겨버리면서 잘라버렸어요. 이분은 납품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공장 설비를 늘린 거예요. 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러다가 뭐 대기업에서 납품 기한, 이렇게 계약 기간 끝났다고 딱 바꿔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 일도 하고 있지만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 일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나도 힘들어 봤지만 마음을 비워버려라. 모두 놔버려라. 그랬더니 놔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마감일이 일주밖에 안 남았는데 미칠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좌를 이것저것 광고비 들어온 것까지 다 끌어모아 보니까 등록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해줘야 내가 마음 편할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당신이 마음 편한 대로 해라. 암 환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거 아니냐. 당신 편한 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이 정도는 다 끌어모아서 마감 3일 전에 입학 등록금 전액을 송금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아들도 몰라요. 우리 애들도 모르는데 이 방송이 나가면 엄마는 우리한테는 인색하면서 그랬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불만스러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제가 어떤 행동하는 걸 애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부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왜 사무실에 상담을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저걸 안 받냐고, 상담료를 안 받냐고.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 상담료를 받아가면서 우리 같은,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잖아요.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뭐 여기 찾아오시는 분도 몇 시간씩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돈을 다 받아가면서 한다는 건 저는 그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선하게 살면서 가치 있게 쓰자 이런 생각으로, 암에 걸리고 나서 더 많이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얘네들을 키워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지만, 이미 이제 다 지네도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 각자 하니까 부모가 뭐 집 사주고 뭐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막 다 갖춰서 하는 사람들이 결코 끝까지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좀 모자란 듯 해도 거기에서 지네가 모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조금씩 늘려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뭐 다 갖춰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 자신이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걸 갖춰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굶지 않고 가치 있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봉사도 하고 어느 정도는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사기암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런 쇼핑몰 운영한다고 비난하는 분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면서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좀 왜곡된 시각 그런 걸 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암 환자의 삶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돈 떨어지면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어느 암 환우가 이미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저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우울증은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암 환우하고는 상담을 하면서 가능하면 파트타임이라도 경제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환우가 얼굴이 좀 누리끼리하니 약간 병색이 보여서 면접 보러 갈 때는 얼굴에 화장을 다 이쁘게 하고 암 환자라는 말 입에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코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 뒤에 파트타임 일을 해서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MD 앤더슨의 김의신 박사님은 미국의 암 환자들은 생업을 죽는 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수는 암에 걸려서 교단에서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암 환자들하고 한국의 암 환자들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MD 앤더슨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한 달에 1억씩이나 쓰고 거기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이쪽 환자, 한국 환자들을 비교를 한 내용이 책에 나와요. 그분의 책에. 근데 한국 환자들은 너무 중병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안타깝다. 미국 환자들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너무 엄살이 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나쁜 거고 암의 치유에도 훨씬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내가 암 환자라고 가족들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지 마시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저는 성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도 남편한테 내가 아픈 거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눈치는 채긴 채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방을 각각 따로 써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혹시 잠을 이제 옆에서 부실거리면 잠을 깰까봐. 제가 방에서 딱 나오면 우리 남편이 잘 잤냐고 제 눈치부터 봐요. 얼굴이 좀 괜찮은지 잘 자는 얼굴인지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자도 잘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내면을 웬만하면 안 표현을 안 하고 제 독립적으로 뭘 해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고 또 뭐 이렇게 하는 행동 옆에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 암의 그 치유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암에는 상당히 그게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동물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아프다고 정말 아픈 사람처럼 딱 들어 누워버리면 그리고 움직이기 귀찮아 하면서 그러면 정말 더 면역이 떨어지고 심각한 환자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상황이 안 되면 움직여서 집에 살림살이라도 내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라.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거.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우리가 암에 걸렸지만 건강한 암 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